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당신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는 요즘에 진짜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지금 꾸준히 오고 계시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요. 남성의 경우에 특히 6%가 늘어가지고 비만율이 지금 47%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남일 같지가 않죠? 왜요? 워낙 허 원장님 날씬하시잖아. 제가 사실 고백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네. 지금보다 20kg 정도가 더 쪘었어요. 그럼 제가 허 원장님 만난 게 네. 살을 뺐을 때 계속 만났던 거군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도.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도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또 살이 찌려고 해서 계속 운동하고 식단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20kg 감량 성공. 비만에서 탈출한 허수정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전하는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 과식을 하더라도 풍부하면 혈당이 덜 오른다. 그래서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비만 환자를 치료해온 김상훈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전하는 호르몬의 비밀. 호르몬을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게 영구히 진짜 비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비만 전문의가 전하는 호르몬을 잡아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비밀이 지금 공개된다. 살기 위해서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뭐 혈당 수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두통도 달고 살고 그랬거든요. 이 막연하게 살이 찌면은 뭐 보기 싫고 뭐 건강에 막연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비만 자체가 우리 유전자 DNA를 변형시켜가지고 결국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만이 엄연한 질병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건강보험심평원에서도 이 질병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질병 코드까지 같이 줬죠. 네, 맞습니다. 외모의 문제가 아닌 질병 그 자체인 비만. 실제 지방 1kg이 증가하면 당뇨 발병염이 9% 증가하고 간암 27%, 위암 35%, 자궁암 68%까지 각종 암 발병률을 높이게 된다. 20kg를 감량한 채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시는지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치킨은 자고로 2마리를 시키는 거야 하던 사람이거든요. 술 없이요? 양념치킨 하나? 그럼요. 술 마실 배는 따로 있고 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 이렇게 해서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욕을 잡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무려 75%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로 참을 수 없는 식욕을 꼽았을 만큼 넘치는 식욕은 비만을 부르고 다이어트 실패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만든다는 것. 최근 SNS와 방송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좌. 굉장히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며 식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 이와는 반대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 치우는 일명 대식좌들 또한 존재하는 법. 그렇다면 사람마다 식욕의 차이가 생기는 건 무엇 때문인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정을 방문해봤다. 5년째 함께 살며 룸메이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두 사람. 평소에는 성격이 잘 맞는 언니 동생 사이지만 음식 앞에 있어서는 차이가 뚜렷하다는데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34세 주태희 씨. 몰래 숨겨서 먹고 뭐 조금만 제가 한눈 팔면 먹고 있고 이러니까 많이 먹는 동생이 걱정이라는 37세 문효재 씨. 일명 동상 이 씨. 과연 이들의 평소 식사 모습은 어떨까?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한 배달 음식. 짜장면은 언제 봐도 사실은 맛있어 보여요. 맛있겠다. 마치 전투를 치르듯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는 두 사람.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녀들의 식사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 배불러. 배불러? 어. 너무 배불러.
가지. 그 생각보다는 많이 드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통 저희도 시키면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탕수육 하나 시켜서 먹잖아요. 네. 한바탕 폭풍 같은 식사가 끝나고 소파에 누워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태희 씨. 곧바로 냉장고로 향했다.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내든 건 요구르트?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냉장고 앞을 떠나지도 않고 아까 남겨뒀던 탕수육을 흡입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성에 안 찬 것일까? 심지어는 과자까지 꺼내드는데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았다. 혼자 먹어. 분명히 아까 배부르다고 했는데. 그만 먹어. 아 왜? 어느새 컵라면까지 등장. 짜장면에 요구르트, 탕수육, 과자에 컵라면까지 그녀가 단 1시간 만에 섭취한 음식들이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요. 갑자기 영상을 중단시키는 김상우 전문의. 혹시 우리 PD님도 이런 적이 있으세요? 기분 안 좋을 때 매운 거 먹고 싶고 뭐 입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계속 먹고 이런 적은 있어요.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같은 내가 보기에는 가짜 식욕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짜 식욕? 밥을 다 먹었는데 왜 우리 입이 심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다 보면 위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금방 또 배가 고픔을 느끼니까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고 바로 이 가짜 식욕 때문에 이제 비만이 발생을 하는 거죠. 비만을 부르는 원흉, 가짜 식욕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그 해답을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주태희 씨와 문효재 씨의 위 상태가 다른 것은 아닐지 위 조영수를 통해 확인해봤다. 그런데 식욕이나 먹는 양과는 달리 위의 크기가 비슷한 두 사람. 그렇다면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뇌의 반응은 어떨지 알아보기로 했는데 뇌파 측정 기계를 착용한 다음 공복 상태인 두 사람에게 치킨을 보여준 뒤 뇌파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래프가 빠르게 요동치고 있는 주태희 씨의 뇌파. 문효재 씨의 경우에도 배가 고픈 공복 상태에서 뇌파의 파형이 커지고 있었다. 그 후 각자 취향에 맞는 음식을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은 두 사람. 이제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치킨을 보여줘봤다. 과연 배가 부른 상태에서 치킨을 봤을 때는 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평소 일반적인 식욕을 갖고 있는 문효재 씨의 경우 뇌파가 별 반응이 없는 것에 반해 식욕이 넘쳤던 주태희 씨는 배가 부른 상태에도 뇌파가 크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뇌파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보통의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하면 포만감에 의해서 식욕을 담당하는 뇌 중추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태희 씨의 경우에는 가짜 식욕이 발현이 돼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쾌감을 떠올리면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됨으로 해서 다시 그 위장의 상태라든지 몸의 상태가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합니다. 우리의 뇌는 음식을 먹을 때 일종의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느낌을 기억하는 뇌가 배가 고프지 않아도 특정 음식을 다시 맛보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짜 식욕이라는 것.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정 음식이 당긴다면 가짜 식욕에 지배되고 있다는 신호. 이 가짜 식욕만 잡아도 먹는 양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든지 요요 현상을 막는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가짜 식욕을 잡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것이 호르몬이죠. 맞습니다. 가짜 식욕을 잡는 비법이 호르몬이다? 저는 이제 호르몬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호르몬이라는 게 원래는 그리스 말로 setting in motion, 즉 모든 것을 관할하는 우리 몸의 총사령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식욕에 또 조절하는 게 우리 레핀이라든지 세로토닌이죠. 일단 레핀이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특히 뭐 쌀밥, 국수, 빵 이런 스낵류들이 세로토닌을 굉장히 많이 올리기 때문에 렙틴과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먹고 식욕이 돋구어지면서 과식을 하게 되고 내분비 쪽에서도 세로토닌과 렙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 말고 진짜 중요한 호르몬이 또 있죠. 바로 아디포넥틴 호르몬인데 이 몇 년 전에 아디포넥틴 호르몬이랑 관련된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오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과식을 하더라도 아디포넥틴이 풍부하면 혈당이 덜 오른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또 아디포넥틴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 연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만 관리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렙틴, 세로토닌, 그다음 아디포넥틴 세 가지 호르몬을 3대 비만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게 영구히 진짜 비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식욕을 잡고 비만 탈출을 위한 열쇠 3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라. 그렇다면 3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무언가를 가져오는 허수정 전문의. 제가 한창 다이어트 이제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바꿨던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TV 보면서 밥 먹는 거. 그거 고친 게 가장 첫 번째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우리가 먹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만 뇌에서 적당한 세로토닌이라든지 렙틴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대로 정신이 분산이 되면 아무래도 식욕 조절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일상 생활 습관 중에도 이렇게 호르몬 균형을 파괴하는 행동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 넘치는 식욕을 주체할 수 없어 고민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53세 신수정 씨. 키 155cm, 체중 83kg에 달하는 고도 비만인데다 호르몬 수치 역시 렙틴 3.31, 세로토닌 1.15, 정상을 벗어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였는데 다이어트 20kg 노력해서 뺐고요. 빼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없던 식욕까지 또 막 해서 입이 터져버리고 나니까는 이제 30kg까지 또 찌게 된 거죠. 이제 냉장고에서 입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은 것 같아요. 고추장, 된장만 빼놓고는 다 먹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먹지? 무서울 정도로 괴물이 되는 느낌이었었어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했던 식욕은 비만뿐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왔다고 한다. 고지혈증 진단 받았고요. 그래서 약 먹고 있는데 성인병 약들은 거의 일단 먹기 시작하면은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죄책감 같은 것도 들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뒤 또 다른 만성질환이 오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는 그녀. 더 이상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그녀의 일상 속 문제점을 찾아보기 위해 허수정 전문의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신수정 씨 되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그녀의 집을 살펴보며 문제점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근데 이거 뭐예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를 보고 놀란 허수정 전문의. 그 정체는 바로 거실 테이블 옆을 떡하니 찾아오고 있는 간식 바구니. 그냥 뭐 소소하게 간식이죠 뭐. 소소하다고요?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마트를 옮겨온 것 같은데요. 하나둘 꺼내보니 종류도 다양하고 양 또한 상당하다. 하루에 드시나요? 얼마나 걸쳐서 이걸 드세요? 한 2, 3일 정도? 2, 3일에 이걸 다 네. 드신다는 거죠? 예. 근데 다 보면은 단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당 떨어질 때. 당 떨어질 때 네. 근데 이렇게 정제된 밀가루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뇌의 회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 거를 찾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간식 바구니에 이어
그녀가 가장 애착한다는 곳으로 향해 보는데 와. 아니 이 좁은 공간에 굉장히 알차게 넣어놓으셨어요. 다 보면은 저장식품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뒤에 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식품 그렇겠죠. 첨가물도 예.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몸이 머네요. 얘네들을. 과자부터 빵, 탄산음료, 라면, 각종 인스턴트 식품들까지 모두 그녀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발견되는 문제점들. 과연 주방은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냉장고 한번 볼까요? 아, 예. 궁금한데요. 조심스레 냉장고 문을 여는 허수정 전문의. 어머머머. 어머머머. 아이고. 근데 고등어? 네. 고등어가 몇 개예요? 와, 저 고등어 이렇게 많은 집 처음 봤어요. 냉장고 한 칸 전체가 고등어로 가득 차 있었다. 와, 야채 칸에 야채가 있는 게 아니라 고기가 하나 가득 있는데. 네. 단백질도 유제 식단에 또 좋다고 말을 들어서 다 골고루 먹으려고 하고. 그거를 먹으려고. 네. 하나둘 꺼내놓고 보니 한 상 가득 쌓이는 생선과 고기. 아니 근데 생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이 정도 많은 양이면 보통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먹을 만큼만 조금씩 냉장해서 해동시키잖아요. 예. 근데 네. 저는 바로바로 먹기 때문에요. 네. 요 정도가 이렇게 냉장 보관하는 게 좋아요. 아, 이걸 바로바로 네. 며칠 안에 이걸 드시는 양인가요? 한 2, 3일 안에 다 먹어야죠. 그녀의 말처럼 냉동실은 다른 가정보다 허전한 반면 냉장실은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다. 냉동실이 의미 없을 정도로 식욕이 넘쳐나는 신수정 씨. 그녀의 밥상을 관찰해보니 매 끼니 해산물과 육류를 빼놓지 않고 섭취하고 있었다. 해산물과 고기들을 이렇게 한 번에 매번 같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식욕을 폭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요? 네. 해산물과 육류가 식욕을 촉진시킨다? 고기도 그렇고 이런 해산물도 그렇고 식이성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성 철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식욕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인 렙틴을 감소시켜요. 게다가 이 철분은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체내에서 쌓이는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과식을 매번 하시게 되면은 철분이 쌓이고 쌓이면서 렙틴 호르몬을 자꾸 줄어들게 만드니까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과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죠. 아, 그건 몰랐네요, 또. 네. 실제 식이성 철분을 과다 섭취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때문에 육류와 생선은 동시 섭취보다는 각각 끼니별로 나누는 것이 좋고 육류는 손바닥 크기 정도인 약 240g 정도, 생선은 반토막에 해당하는 약 7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지금까지 많이 드셨던 게 있으니까 평소에 우엉차라든지 녹차 같은 걸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네.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네. 철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잔 이내로, 또 우엉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리터 이내로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불균형을 부르는 습관, 육류와 해산물 과다 섭취. 이어서 냉장고를 다시 한번 살피는 허수정 전문의. 그렇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달 음식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아유, 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다들 이건 언제 드신 거예요? 어저께. 이것도 어저께. 이것도 어저께. 이것도 어저께. 피자 먹으니까 좀 네. 매콤한 게 땡겨서 떡볶이 먹고. 예. 재활용 쓰레기통이 전부 배달 용기일 만큼 배달 음식 사랑에 푹 빠졌다는 그녀. 아니 근데 이 많은 배달 음식들을 그냥 용기째로 넣어두셨네요? 네.
이제 그래야 또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드실 때도 이 용기째로 또 꺼내서 드시고 그렇죠. 다시 넣어놓고. 네, 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식욕을 당겼던 거예요. 흔히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은 용기째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이런 습관이 식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침이 닿은 음식을 보관한 용기는 세균이 계속해서 증식할 수 있고 그것이 호르몬을 깨트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 용기 속 세균이 호르몬 균형을 깨트린다? 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장 안에 엄청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균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몸 안으로 세균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것이 장 내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세로토닌의 부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하고 탄성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기 위해 비스페놀 A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이 물질 역시 내분비계에 악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 커피숍 운영을 하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빵 종류라 보니까 그거를 주로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붓고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1년 사이에 7kg이나 늘었다는 신미성 씨. 갱년기가 오면서 배가 한 나오기 시작하면서 5kg가 한 달에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지혈증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우울증까지 오면서 관절염까지 지금 왔거든요. 4년 전부터 체중 증가에 비만 합병증까지 생긴 명지은 씨. 정상적인 밥은 한 끼, 그다음에 한 끼는 야채를 먹거나 진짜 제 몸에는 똥복용이 있는 건지, 왜냐면 갱년기 이후로 10kg가 찐 거라서 옛날 몸으로 저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적게 먹는데도 체중은 계속 늘어난다는 김지영 씨까지. 초록 식물들과 원목 테이블의 배치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이곳. 커피 향까지 가득한 이곳은 도전자 신미성 씨의 커피숍인데요. 커피숍 창업을 한 지 1년 정도 된 미성 씨. 하루의 반 이상을 이곳에서 보낸다는데요. 미성 씨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배달 주문이 많은 요즘 주문받은 커피를 내려서 보내고 자신도 모르게 진열된 빵을 먹는데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도 샌드위치, 케이크 등을 꺼내서 커피와 함께 먹습니다. 하하, 틈날 때마다 탄수화물 간식을 주워 먹다 보니 속은 늘 더부룩한데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면 또 간식을 먹습니다. 아유, 정말 멈출 수가 없나 봐요. 또 먹고 있네요. 하루 종일 먹네 진짜. 아, 배고파. 아침은 빵과 과자, 케이크로 대신하고 손님이 없을 때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그녀가 주로 먹는 것은 바로 컵라면입니다. 호로록 짭짭, 호로록 짭짭. 아유, 정말 맛있게도 드시는데요. 쉴 새 없는 젓가락질에 국물까지 원샷. 아, 진짜 맛있다. 와. 커피숍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계실 때에는 제때 식사를 못해요. 그래서 냄새 안 나고 이런 걸로 먹다 보니 주로 가게에 있는 주전부리를 쉴 새 없이 먹고, 그다음에 라면 같은 거, 김밥 이런 걸 먹다 보니 1년 새에 7kg나 쪄버렸어요. 왔어? 아니 근데 무슨 일 있었어? 왜? 더 살이 찐 것 같아서. 1년 전부터 손님이 계시면 뭘 잘 못 먹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엄청 쪄서 7kg 정도 찐 것 같아. 어디 뭐 음료 뭐 마실 거야? 나 그냥 아메리카노 주면 좋겠다. 알았어. 주문받은 아메리카노를 뚝딱 만든 미성 씨. 커피 한 잔을 더 내리는데요. 그런데 시럽 범벅에 생크림까지 잔뜩. 아유, 대체 무슨 커피예요? 이거 크림 아니야? 맞아. 아 이렇게 먹으니까 찌지.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지, 언니. 아유. 고열량 생크림 커피를 순식간에 다 마신 미성 씨. 그런데 맛있다. 언니 나 배 아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게 좀 보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네.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간 미성 씨.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뭐 너무 오래 있다 온 거 아니야?
지금 봤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잔변감이 계속 남아있고 좀 안 좋아. 점심시간 된장 한 스푼 듬뿍 담고 그 위에 소금까지 솔솔 투입. 누군가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꽤 짭짤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반찬은 장아찌와 절임 위주. 여기서 빠져선 안 되는 게 또 나옵니다.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까지. 살짝은 건강이 걱정되는 식단인데 갱년기가 오면서 배가 한 나오기 시작하면서 5kg가 한 달에 찌더라고요. 밥 먹자, 언니. 와, 맛있겠는데. 감칠맛 나고 맛있어 보이는데 장아찌에 깻잎, 김치, 양파, 절임까지 온통 짠맛 위주? 너무 소금 맛이 날 것 같은데 역시나 찌개를 맛본 동생이 한마디 합니다. 너무 짜. 뭐가 짜? 맛있는데 얘는 짜면 밥 더 먹어. 많이 먹어. 언니가 이렇게 주니까 내가 살을 못 빼지. 밥이 제일 맛있어. 짜디 짠 장아찌에 김치까지 올려 맛있게 먹는 지훈 씨. 반찬이 싱거우면 밥이 잘 안 넘어간다고요. 아주 짜게 먹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어요. 탄수화물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더 살이 찐 것 같아요. 갱년기 오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만성염증으로 피부 알레르기까지 와가지고요. 지방간도 있고 무릎까지 지금 아프게 됐어요. 살 빼려고 다이어트 약 먹은 것만 해도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대장 용종도 2개, 이번에 대장 내시경하면서 2개 용종 띄었고요. 어머, 나 여기서 이때 되게 날씬했다. 제보하고 만날 때. 그치? 과거 사진을 보면서 날씬하고 건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지훈 씨.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3인 모두 이대로 괜찮은 걸까? 14일의 도전 체인저 화이팅!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1일차. 집안에서 매일 1시간씩 실내 운동을 시작한 지훈 씨. 늘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습관도 고쳤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도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바꿨습니다. 자, 도전 3일차. 미성 씨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매일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영 씨는 어떨까요? 도전 5일차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오늘 첫 끼니가 샐러드입니다. 아침 겸 점심 겸. 도전 6일차 회사에서도 식당 밥 대신 샐러드를 먹는데요. 미성 씨 역시 일터에서 운동량을 늘려 틈틈이 운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전 일주일 만인데 네. 중간점검 나왔어요. 아, 네. 이제는 저염식으로요. 이제 된장도 이제 조금 넣고요. 양파, 두부, 파 그렇게만 넣어서 저염식으로 먹고 있어요. 조미료 이제 다 뺐고요. 저염식으로 먹다 보니까 당연히 양도 줄고 밥도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열흘만이시네요. 어머니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네, 요즘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좀 틀려졌어요. 좀 가벼워지고 땀을 흘리니까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 좋네요. 열심히 운동을 한 후 장 건강에 좋다는 토마토와 시너지 유산균을 함께 섭취합니다. 언니 이렇게 빨리 가. 살 빠져서 그래. 14일의 도전 종료. 끊임없이 탄수화물을 섭취했던 미성 씨, 갱년기로 급격히 살찐 지은 씨, 그리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지영 씨까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14일 후 다시 모인 도전단. 확실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체성분 검사와 간단한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장내 미생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세 분에게서 2주 동안의 체험 동안 공통적으로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 허리둘레 감소, 체지방률 감소 등과 같은
전체적인 체질량 분석의 개선이 소견에 보였습니다. 신미성 씨는 체중 1kg이 줄었고 체지방률도 1%나 감소했습니다. 명지윤 씨는 체중 2.1kg이 줄었고 체지방률 역시 1.6% 감소했습니다. 김지영 씨는 체중 1.4kg, 체지방률은 0.6% 감소했습니다. 식이, 운동, 유산균 섭취 등으로 이전에 불균형돼 있던 장내 환경이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얘긴즉슨 전체적으로 좋은 균이 많이 늘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신미성 씨는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명지윤 씨는 퍼미큐티스 비만균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김지영 씨 역시 퍼미큐티스 비만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저는 너무 쉽게 보게 돼서 그것도 너무 좋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 운동을 하면서 더 감량하려고 노력해보려고요. 앞으로 식단 조절을 해서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더 노력해서 10kg 정도 더 빼고 싶어요. 10kg만 빠지면 저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절실한 도전단 3인방. 이게 문제야 이게. 아유 저도 보기에는 안 쪄 보여도 배가 장난 아니에요. 계속 찌는 거예요. 또 줄질 않더라고. 안 먹어야 되면서도 그게 좋더라고요. 갱년기 이후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4년 사이에 한 10kg 가까이 쪘어요. 갱년기 이후 급격히 살이 쪘다는 마소영 씨.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지방간 수치가 높고 또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관절이 이제 무리가 와서 비만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한 양숙명 씨. 자신감도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막 꺼리게 되더라고요. 출산 후 살이 찌면서 우울증까지 왔다는 유지호 씨. 일상에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전에는 이제 꾸미는 거 좋아하고 정말 멋쟁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게 됐죠. 그냥 살이 쪘으니까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한심스럽고. 자신감은 둘째 문제입니다. 살이 찌면서 몸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우려했던 일, 바로 건강 악화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만 2가지 이상. 그중 간 기능 저하와 이상 지질혈증에 따른 약은 매일 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 바로 참을 수 없는 식욕 때문이라고. 혼자 있을 때는 가끔 가다가 고기가 땡겨요. 그때는 이제 사다가 이렇게 혼자서 구워서 먹죠. 아이고, 입맛이 없다는 게 뭔지. 양념이 진한 밑반찬과 삼겹살, 그리고 흰 쌀밥까지 평소 양숙명 씨가 먹는 식단입니다. 원체 가리는 게 없어 고기면 고기, 생선이면 생선, 나물 반찬 등 편식 없이 골고루 섭취하지만 배가 부를 때까지 양껏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고요. 혼자서 먹는 한 끼라도 제대로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응, 따랐어? 응, 웬일이야? 엄마 근데 뭐야? 왜? 아니 무슨 대답부터 고기에다가 무슨 야,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미쳤나 봐.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겠어, 찌겠어. 너도 엄마처럼 이렇게 엄마 몸매 대봐라.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잔소리 하려고 왔냐? 아, 들어가. 맛있지? 병원에서도 살 먼저 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살 빼셔서 단둘이 이제 엄마가 이제 입었던 이제 이쁜 옷 입고 여행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을 쪘을 때에는 뭐 어디 가기가 넘사스럽고 그래서 다니지를 않았어요. 근데 딸하고 여행 다녀보고 싶어요. 아, 짜증나 진짜. 이 배 어떻게 이거 배를? 살 때문에 속이 상한 또 다른 도전자 마소영 씨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갱년기 전처럼 빠지지 않아 포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평소 식습관은 어떨까요? 상당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마소영 씨. 아유, 이 빵 덕분이래요. 맛있다. TV를 시청하면서 야무지게 빵을 먹는데
허기질 때나 입이 심심할 땐 식사보단 빵으로 배를 채우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요. 제가 너무 빵하고 떡을 좋아해요. 사무실에도 제가 별명이 빵순이라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은 것 같아요. 살찌는데 큰 주범인 것 같아요. 빵하고 떡이. 배를 채운 후 다음 코스는 바로 낮잠. 아유, 이거야말로 마소영 씨표 무릉도원입니다. 아무 잘 됐다. 자, 개운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냉장고로 향하는데요. 어디 보자. 그건 또 뭔가요? 걔가 뭘까? 워낙 빵과 떡류를 좋아하다 보니 집안 곳곳에 간식들이 있나 본데요. 질리지도 않는지 빵에 이어 달달한 케이크 접수까지 나선 마소영 씨. 그런데 엄마! 에? 누구예요? 엄마! 내가 모르는 거 사온 거 먹으면 어떡해? 그 초콜릿 엄청 살찌는데 그거 엄마가 먹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 조금만 먹을게. 조금만 먹으면 다 먹고 버리잖아, 그거 한 판. 아이고 딸이 사다 놓은 간식이었군요. 엄마 이제 그만 먹어. 포크 놓고. 아니 조금만 먹을게. 그만 먹어. 내가 가져와서 먹을게 그냥. 엄마가 탄수화물 중독이신 것 같은데 그중에 엄마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10kg가 그래서 찐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면 따라하긴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하는 편이고. 그전엔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도 귀찮고 그냥 움직이는 게 싫어졌어요. 그냥.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고요. 또 이렇게 몸이 많이 무거워요. 무겁고 오래 걸으면 부종이 있으니까 걸으면은 좀 통증이 와서 좀 많이 안 걸어요.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해요. 또 이제 폭식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튀긴 거 기름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식욕을 참지 못해 비만이 된 도전달. 공통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복부 비만을 동반한 고도 비만의 소견이 보여집니다.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이런 질병 때문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선행 질환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국내 비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것.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이 전염병처럼 인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1996년도에 이를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비만이 원인으로 꼽히는 성인병은 인류 전체가 앓고 있는 질환의 46%에 다다르며 전체 사망 원인의 59%를 차지한다며 비만이 무서운 질병인지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비만인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도전단 모두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태이고요. 실제로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비만 호르몬 불균형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솔루션이 시작된다. 14일 도전 체인지업 1일차입니다. 예전에는 흰쌀밥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미 잡곡밥을 했어요. 그리고 샐러드 저염식으로 다 바꿔봤어요. 고기 반찬으로 식사를 할 때보다 파이팅이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전에는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 자꾸 먹게 되니까 먹어지더라고요. 14일 도전 3일차입니다. 예전에는 이 옷걸이로 사용했던 거를 지금은 운동기구로 탄생을 했습니다. 역시 큰맘 먹고 운동을 시작한 양숙명 씨. 사이클로 지방 태우기 돌이. 그게 시서스카드인데요. 이걸 뿌려 먹고 있습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여 뿌려 먹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끊고 샐러드를 챙겨 먹게 되었다는 마소영 씨. 운동 종목도 점차 늘렸습니다. 이거를 10분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 빼는데 운동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열혈 운동 중인 도전단. 야채 샐러드하고 닭가슴살 준비했어요. 아직까지 체중에 변화는 없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 조절도 철저히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도전은 잘하고 계세요? 아유, 보시다시피요. 땀나는 거 안 보이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간 점검에도 당황하지 않고 열혈 관리 중인데 특히 엄마의 건강을 위해 딸들이 팔벗고 나섰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조금 가벼워요. 기울여지는 게 중요하대. 힘주고 화이팅! 남은 일주일도 화이팅! 이렇게 도전단 3인 모두 14일의 도전 종료. 최종 검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진짜 많이 들어. 노력 많이 했어. 이 티가 안 맞았었는데. 달라진 몸 상태를 살펴보며 도전 후기를 나누고 있는 도전단. 실제 건강 상태는 얼마나 달라졌을지 2차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 놀라지 마십시오. 세 분 다 그 애프터피 검사 같은 경우에 레틴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도 약간 올라서 그 레틴 저항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입니다. 도전단 가운데 체중 관리가 가장 시급했던 양순명 씨. 허리 둘레뿐만 아니라 체중도 무려 4.3kg 감량 성공. 마소영 씨는 체중 1.4kg 감량에 성공. 또한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해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서 관리 단계로 하향했습니다. 유지호 씨는 체중 2.1kg 감량, 허리 둘레는 9cm가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꾸준히 관리할 것도 약속했는데요. 허리 둘레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할 거며 식사처럼 먹고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먹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살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이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도 찾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는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계속됩니다.